아무튼 이 항상 점수는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남은 기간 공부하실 때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요약집이나 또 책에서 특강한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별로 없었죠. 다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보고 그걸 찾아보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지금 과정입니다.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몰랐네 라고 그걸 느끼는 게 지금 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처음 본 지문은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됩니다. 처음 보는 지문은 내가 아는 지문인데 틀렸네? 그 위주로 보는 겁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네, 점유취득 시효 옳지 않은 거죠. 1번 공용 부분은 아파트 주차장 20년 살아도 시효 취득 못합니다. 2번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한테로 소급하죠? 이게 정답이죠. 소급한다.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3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원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이에요. 그럼 악의의 무단점은 타주죠. 타주면 시효 취득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제일 끝에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4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계산청 관련해서 점유기한을 통틀어 20년 통틀어서 등기 명의자 동일한 경우에 그때 임의 시점 기산이 삼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임의 시점 삼을 수 없죠. 소유자가 여기 동일하네요. 그러면 어차피 시효 취득했으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자, 10번 보세요.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효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완성 전에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랍니다.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죠.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죠. 이 명의인을 상대로 할 수 없고 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말소해야겠죠. 말소 청구는 물권자가 아니니까 갑이 물권자죠.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유해서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을이 시효완성했는데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즉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만 나 20년 점유한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냥 떠날 수 있잖아요.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포기를 진짜 소유자한테 해야 돼요? 가짜한테 해야 돼요? 진짜 소유자. 그래서 자 5번 시효이익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 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 맞아서요. 이자에게 해야 된다. 라고 5번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야, 나올 수 있죠? 지금 타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공유가 나왔네요. 항상 과반수를 빨리 있는가 보세요. 과반수 있습니까? 병이죠, 병. 병입니다. 병.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 1번 갑이 소수죠. 갑이 을과 병 협의 없이 과반수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독점적 점유하는 경우 을 니까지 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갑에 대해서 공유물 보존 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대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제3자 정의 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지분이 적더라도 보존 행위로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이 과반수죠. 과반수권자가 갑과 을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임대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이제 소수 지분권자죠. 그럼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아 했죠? 갑은 무하고 얼굴 알아요? 무는 갑 얼굴 모릅니다. 그럼 갑은 무에게 차임 상당 7분의 1 부당이득으로 판환 청구할 수 없죠? 없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돈 내나 주지 말아 했어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으라 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도 많이 받고 기출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막상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과반수가 갑으로 나왔거든요. 항상. 그러나 병이 과반수일지 몰랐죠? 다음 4번도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갑을령 사이에 엑스토지 사용 소유에 관한 특약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병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죠? 그럼 병 지분을 정이 샀다면 정이 병지를 승계하니까 그 특약은 정에게 미치하겠죠?
5번 갑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갑과을 동의 없이 지분 처분 자유적 가능하다. 다음 18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2번 X, 5번 X 치세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2번 X, 5번 X. 자 1번. 1번에 작년에 우리 시험은 법인 아닌 사단 예를 들어 종중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이 약정이 총임을 관리 처분인가 우리 시험에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주기로 한 그냥 채무 행위입니다. 부담 행위입니다. 500만 원 주기로 한 뭐다? 수수료 500이면 500만 원 주기로 한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예요. 관리 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500만 원 준다 했는데 뭐 건물이 날아갑니까? 뭐 산이 팔렸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1번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사단이 타인 간의 채무 보증했다. 그럼 이건 그냥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보증도 채무 부담 행위예요 그냥. 그런 거지 총이물이 날아간 거 아닙니다. 다음 3번으로 오세요. 3번. 법인 아닌 사단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 소유할 때 이게 총유가 되죠. 법조문 그대로네요. 4번. 총유에서 일단 1번이 정답이고 4번.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을 단독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단 명의로 해야 돼요. 사단 명의로. 대표자라도 단독을 할 수 없다 했어요. 사단 명의로 해야 된다. 4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약집에 있습니다. 필수서에. 1번도 필수서에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작년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죠?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입니다. 다음 19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 양도는 무조건 가능하죠? 소유자, 설정자 동의 유한다 틀렸죠? 양도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우리 시험 항상 어떻게 나왔죠? 우리 시험 항상 이 말이 앞에 나왔죠. 토지 소유자 동의 없어도 그다음에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항상 우리 시험 그러게. 우리 시험 항상 어떻게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가 항상 뒤에 나왔어요. 양도가. 이건 양도를 앞으로 딱 뺐죠 이렇게. 틀렸죠? 양도는 소유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양도를 앞으로 빼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치료 지급 약정을 해도 유효조요. 2번처럼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항상 우리 시험은 치료 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소인가만 물어봤지 2번처럼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많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나온 적 없단 말이죠. 1번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단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3번 수목은 최단기가 몇 년이죠? 30년이죠?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 상관없이 토지 구분 소유권 설정하면 될까요? 구분 지상권? 안 되겠죠? 상관없이 설정하면 안 되겠죠? 즉, 이 토지를 갑소유 토지인데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 토지는 누가 사용해야 돼요? 을이 사용하는데 지상 5m에서 지상 8m를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하면 당연히 을 동의해야 되겠죠? 당연히. 을은 여기다 건물 줄지 모른다 이렇게. 다음 5번. 5번은 중개사법에 2번 나왔고 민법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5번은. 아직 5번은 민법에 안 나왔어요. 좀 이따 볼 텐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1년에 됐습니다. 2001년. 그럼 장사법, 이거 장사법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장사법에 분묘기지권을 이제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 규정을 우리 판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는 지금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 법이 이제 시행돼 버리고 2001년 시행 후 설치된 묘부터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다시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분묘기일권 시효취득할 거라고 알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된 묘는 이제 분묘기일권 시효취득 못한다고 알고 죽었으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묘기일권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가능하단 말이죠. 맞았습니다. 중개사법에서 많이 나왔죠, 이것은. 다음 20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제 기억 보세요. 기억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 매도하면서 분묘기관에서 아무 특약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익을 취득했다. 누가 취득했나요? 갑이 취득했죠? 갑이. 다음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그럼 지료를 언제부터 줘야 될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좀 헷갈립니다. 이거 여러분 중개사법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잘 보세요. 갑토지가 있는데 갑토지에 갑이 묘를 썼다. 갑이 내 땅에 내가 묘 썼죠. 내 땅에 내가 묘 쓰니까 분묘기지권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내 땅이니까 이 토지를 을에게 파는 겁니다. 그럼 토지 팔 때는 반드시 분묘에 관한 특약을 꼭 해야 돼요. 이 분묘를 이대로 놔둘 것인가? 놔둔다면 을이 안 살 수 있죠. 또 놔둔다면 을이 가격을 많이 깎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쳐보니까 3년간 이장하지 마라 그래서 3년 후에 이장한다고 특약할 수 있죠. 꼭 특약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특약 없이 저 토지 팔아버리네요. 아무 특약 없이. 그럼 우리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토지는 을 소유죠. 그럼 갑이 분묘기지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을은 분묘가 있는 땅을 사게 되죠. 그럼 을 난리 났죠. 이제 분묘 주분묘 없애도 못되죠. 그래서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게 됩니다. 그럼 을은 누구 쫓아가 이제? 공인중개사 이게 중개사고입니다. 중개사 쫓아가죠. 중개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그 토지에 묘가 있잖아요. 그 묘를 다 세서 묘마다마다 다 특약을 하고 팔아야 돼요. 안 그러고 팔면 갑이 분묘권 취득해버리고 을은 내 땅이지만 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에 관한 특약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산 팔 때 산에 분묘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등산하시고 다 산을 뒤져볼 거예요. 또 나는 분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조그만 언덕이 분묘일 수 있고. 그래서 임야 매매할 때는 꼭 이리 가세요. 앞으로 내년에 중개할 때 내년부터 임야 같은 매매할 때 매매 대상 토지 내에 있는 모든 분묘는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에 처리한다고 꼭 써야 돼요. 다시 매매 대상 토지 내에 있는 모든 분묘는 어떻게 한다?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에 처리한다. 그럼 중개사 찾아오면 뭐라 하면 돼요? 가서 합의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특약을 잘 쓰는 이유가 의뢰인 유기사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약을 쓰는 겁니다. 말이 좋아 의뢰인을 위한 거지. 왜 써요? 내가 책임 안 지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분묘는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에 처리한다 쓰면 되잖아요. 중개사 아무 책임 없죠. 아무튼 을이 분묘기권 있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그럼 갑은 토지 사용료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겠죠. 지금 을 열받아 죽겠죠. 지금 줘야 돼요. 이때는 분묘기권이 성립한 때부터 줘야 돼요. 언제부터 줘야 된다? 이때부터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시효취득 달라. 이제 갑소유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분묘 설치했죠. 이 상태 20년간 취득 지나면 분묘기일권을 시효취득합니다. 토지 소유권 아니에요. 이건 타주니까 뭘 취득한다? 분묘기일권을 시효취득하고 타주니까 토지를 시효취득 아니죠. 이때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청구한 때부터.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 양도니까 이 문제는 여기죠? 이때부터 줘야 되고 이때가 틀렸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이때부터 줘야 돼요. 이때가 아니다. 두 개 서로 다릅니다. 이거 중개사법에 시험 둘 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엇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판례죠. 이게 소송이 됐던 게 논점이 두 개예요. 첫째, 지료를 줘야 된가 안 줘야 된가. 줘야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소유자가 이제 이때부터 지어주라 했죠. 그러니까 판례가 그때가 아니라 이때는 네가 청구한 날부터 받아 그래 판례입니다. 다시 이때 원래는 지로 줄 필요가 없다 그랬어 판례가. 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로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때부터 지로 주라 그랬죠. 이 판례 보고. 이때는 달라. 여기는 그게 아니야. 여기는 언제부터 받아? 네가 청구한 때부터 받으라고. 이게 판례입니다. 두 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들렸어요? 들렸다. 나를 믿으라. 이제 알아두시네.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이게 맞아요 정말 진짜입니다. 왜 저를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이 지문이. 자 이제 니은은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죠. 지도권자 갑의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 의뢰대 연체 기간이 2년이 안 됐네요.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없죠. 양수인에게 2년 돼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자 이게 법정 재산권이 인정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디귿은 뭐가 눈에 보이죠? 법지 X. 법지 X. 흐가 뭐예요? 함께 매도. 법지 X 기억납니까? 흐가 뭐예요? 함께 매도, 함께 매수, 함께 양도. 그럼 함께를 빼도 히읗을 내면 아시라 그랬죠? 함께를 빼도 히읗이 함께 매도니까. 함께 매도했죠? 모두가 함께지. 그럼 법지 X 틀렸어요.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죠. 함께를 빼도 대지와 건물 매도 그게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히읗을 외우라는 이유가 함께를 안 써도 아시란 말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였습니다. 자, 리을은 건물 소유자 갑과 토지 소유자 을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토지 사용권 있으니까 법정 상권 포기한 거다. 포기. 틀렸죠? 인정 포기한 거다. 네,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21번. 이제 지역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상무상 다 가능하죠? 2번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못하는 거죠?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는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하죠? 우리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독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성립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4번은 지역권자는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없죠? 5번 지난주에 나왔는데 자 지역권이 소멸 중단, 소멸 안에 유리하면 1인 한 사람 맞아요. 한 사람만 소멸시효 중단해도 다른 공자를 위해서 다 중단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심법 깊이 혼나고 구독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22번 민사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거. 유치권을 물어본 거죠. 1번이 정답이죠. 유치권 약정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이죠, 법정. 약정이 틀렸죠. 법정이지만 폐지할 수 있죠. 임의규정이라.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 유치권 성립할래요? 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약속해 본 적 없죠. 약정이 아니라고요. 민법 320조 법률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번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요.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소기라도 가능합니다. 한번 유치물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이 1,000만 원 때문에 유치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대신 1,000만 원짜리 금을 주고 다이아몬드 주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신축한 건물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도급인 소유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에 성립하죠. 내 물건을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5번은 자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X,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 유치권 X에서 맞았어요.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이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23번 저당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 유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당권 등기는 채권자 명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 밑에 아새끼 있어야 되니까 저당권자는 원래 채권자의 하나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제3자도 가능하죠. 이게 예외적 제3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큰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 해지하면 그때 채권이 확정되겠죠. 한번 무효인 저당권 등기 유용, 무효 등기 유용은 그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익왕인 제3자가 없애야 되죠. 없애야 가능합니다.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에 손을 긋네요. 제3취득자 경매대가에서 우선면제 우사상환 받을 수 있다. 이게 327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자 저당권 여력이 차임채권 과실에 미칩니까? 압류 이후만 미치죠. 여기서 맞았어요. 압류 이후 미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3취득자는 꼭 시험에서 맞춰야 됩니다. 다음 잠깐 실마 보겠습니다. 자 일괄기매 청구인데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건물을 지었죠.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납받습니다. 재당의 건물은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거 철거됩니다.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근데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습니다. 건물까지. 그때는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줘요. 그럼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이렇게 건물이 철거될까봐 건물을 살려둘 수 있는 게 토지건물 일괄경매인데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면제 받습니다. 그럼 토지 대가에서 돈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경매할 의무가 없고 이거 선택사항입니다.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처음에 갑소유였는데 이게 제3자 소유로 바뀌면 이때 일괄경매 못합니다. 다음 나대지를 병이 빌려서 병이 건물 지었어요. 그럼 설정자 소유 건물이 아니죠. 일괄경매 못하는데 나중에 갑소유로 바뀌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그럼 일괄경매 청구는 제일 먼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됩니다. 이게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기 때문에 일괄경매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제3자 소유 안 됩니다. 다음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다음 여기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건물에서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아무튼 설정자 소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자 24번입니다. 일괄경매 청구 설명 옳은 거죠? 자 기억 보세요. 지물경매 D부터 뭐라 했죠?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없다 그랬죠? 틀렸고. 자 니은 저당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 용의권 뭐 빌렸죠? 지당권 뭐 전세권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죠. 디귿은 그 반대입니다. 토지에 저당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 소유권이 이제 제3자로 바뀌네요. 제3자에게 이전되면 설정자 소유가 아니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기억만 틀려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기억만 틀렸죠? (25번) 계약법입니다. 자, 계약 성립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죠. 2번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사합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에 맞았죠. 이때 성립한다. 한번 청약이 상대방이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 사망은 도달 전에 발생한 청약자 사망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았죠? 발송할 때 유효니까 그대로 유효. 4번 이제 점을 찍은 게 여기다 제가 변형한 그랬죠? 이 4번을 제가 변형한 거예요.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첫째 여기처럼 조건을 붙이거나 둘째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여기까지 새 청약으로 본다가 결론이죠. 여기다가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지가 없다가 들렸죠? 성립할 수 있다. 5번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5번 교차 청약은 청약의 독이라 도달주의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쌍부계약상 채무 이행불능 설명 옳지 않은 이행불능이죠. 1번 계약이 원시효 불능이면 무효죠. 원시효 불능 무효. 아까 후발주 불능 유효. 휴 했죠. 2번입니다.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이라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3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2번, 3번이 같은 말이죠. 이행불능이라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자가 책임져야겠죠. 4번 채권자 수령지체. 그럼 책임져야지. 얘가 책임져야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그럼 보나마나 제일 끝에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냥.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해서 맞습니다. 다시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태풍, 홍수 등으로 채무자 이행이 불가능이 돼도 최초로 채권자가 지체했죠.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를 완전히 잘못낸 거죠. 2번, 3번이 5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2번, 3번이 5번하고 똑같죠. 같은 문제에 같은 지문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실수 잘못낸 거죠. 출제위원이. 같은 문제에 같은 지문을 쓰면 안 되잖아, 원래는. 그죠?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아무튼 5번이 틀렸습니다. 이행불능이라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요약자가 채권자죠. 낙약자가 채무자라 그랬죠. 채무자. 그래서 낙약자가 돈 안 갖다 주면 요약자가 돈 갖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요약자를 채권자, 낙약자를 채무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국을 별도로 낙약자 채무자에게 제3자에게 돈 갖다 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가 있습니다. 2번 제3자가 수익을 사피한 후 계약 당사자가 제3자 권리를 임으로 변경 소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행위를 하면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효력이 없습니다. 3번 요약자와 수익사의 법률관계의 효력 상실 이후로 대가관계죠. 요약자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상 낙약자에 부담하는 채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 계약은 지켜야 됩니다. 요약자는 소유권 넘겨야 돼요. 낙약자는 돈 주라 그랬죠. 그래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이행해야 돼요. 부담하는 채무행 거절할 수 없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왔죠. 자주는 안 나왔지만.
28번 X 쳐버리세요. 채무인수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X. 5번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낙약자와 유약자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기본관계가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가 제3자에게 돈 줬네요. 돈 줬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요약자에게 받으라 했죠. 갑에게 받으라 했습니다. 28번 합의 해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이 합의 해지되면 여기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르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네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자도 가산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합의 해지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했네요. 그러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죠. 아까 534조. 그리고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3번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돈을 쳐야 일부 이행. 일부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일치가 있어야 돼요. 일치가 있어야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뒤에 해설에도 있습니다. 해설 여러분들 읽어보면 돼요. 자,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합의 해제도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자, 이행한 게 없다면 이행한 게 없어요.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일치할 필요 없거든요. 여기는 이행했네요. 이행했으면 합의 해지할 때 이걸 어떻게 되돌릴까?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일치해야겠죠. 그리고 해설 읽어보면 됩니다. 다시 이행한 게 없다면 서로 이행한 게 없어요. 그럼 합의 해지할 때 원상회복할 게 없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에 의사가 일치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이행했네요. 그럼 이행했으면 합의 해지할 때 그걸 어떻게 되돌릴까?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일치 해야겠죠? 해야 된다. 이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서로 다릅니다. 지난주도 했습니다. 4번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먼저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했죠? 그 합의로 없앴네요. 그리고 그 합의 해지를 무효시키고 해지된 매매계약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할 수 있죠. 매매했다가 깼다가 했다가 깼다가 할 수 있죠. 5억에 팔기로 했다가 안 팔기로 했다가 팔기로 했다가 안 팔기로 했다 할 수 있죠. 남녀가 둘이 사겠다 했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사귀고 내일 헤어지고 오늘 사귀고 내일 헤어지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가능해요. 5번 해지가 나오면 뭐로 바꾸라 했죠? 해체. 그럼 합의 해제니까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해서 맞았죠? 특약이 없는 한 이자라든가 손해상 없다 맞았습니다. 해지는 항상 해체로 바꾸세요. 소급표 빼고 거의 똑같습니다. 29번 매매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맞았네요. 이를 사후 나중이라도 구체적으로 특정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1번이 정답이네요. 이건 제일 앞에 확가적타 나온 내용이죠. 자, 2번은 타인권리 매매 유효죠. 유효.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 그럼 이거 유효죠. 타인권리 매매 유효. 약정한 경우 다 틀렸죠? 원시적 불능도 아니고 효력이 있다. 다 틀렸습니다. 유효. 3번. 자, 이하 간결권은 형성권입니까?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제척기간 걸리죠. 그러니까 청구권이 소멸시효 문제고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이게. 근데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그럼 자, 청구권에서 물청과 채청이 있죠. 물청, 채청. 그럼 채청은 원칙 소멸시효 대상이 되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매수인이 점유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고,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그럼 예약 응결권은 10년을 맞는데 이건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이제 민총에 제일 앞에 놨던 거죠. 근데 민총에서 안 내고 계약법이 내니까 좀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주소를 달리하니까. 4번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지권을 유보하기 위해서, 유보가 뭐예요? 약정하다, 남겨두다, 둘이 약정했다. 해지권을 약정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제공한 경우, 그럼 매매계약,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죠? 유물계약입니다.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 그 금원의 계획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죠. 매도인이 해지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 기준입니다. 5번 매매계약이라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쌍방이 부담해야죠. 쌍방이 부담해야지. 매매계약 쌍방. 네, 30번입니다.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계약금은 독립된 계약이 아니죠. 종된 계약이죠. 요물계약 맞지만 매매의 종된 계약. 그래서 매매계약 주계약이 취소되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상실하죠? 영향이 없다. 틀렸죠? 없어지니까 영향이 미친다. 2번의 X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3번은 정답인데 몰라도 돼요. 3번은 정답인데 몰라도 됩니다.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즉 교부자가 매수인이죠. 계약금 줄 사람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매도인은 채무불 행위로 그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계약금 안 주면 그 계약금을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3번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면 아시고 시간 없으면 몰라도 됩니다. 자,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네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허가 받지 않았죠. 그럼 당연히 해지해야지.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당연히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당연히.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으로 해지하면 채무불량이 아니죠. 이때는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죠.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31번 매도인 담보책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특정물 매매, 주택은 딱 특정물이 아파트 특정물 매매해서 목적물을 하자하겠더라도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았죠? 물건 하자는 악의 매수인 청구할 수 없죠.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죠. 물건 하자는 매도인 담보 책임, 악의는 못합니다.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할 수 있다. 2번 토지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권리하자입니까? 목적물 하자입니까? 물건 하자 맞았죠? 목적물 하자, 권리하자 X. 자,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와요. 유효일 때만. 유효니까 책임지는 거죠. 그럼 무효라면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없어요. 맞습니다. 무효라면 담보 책임 나올 수 없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무효라면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4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담보 책임과 착오 서로 달라요. 5번 아까는 특정물 매매가 몇 번이었죠? 1번인가? 특정물 매매 몇 번 있어요? 1번입니까? 이거 종류 매매는 우리 수업 시간에 읽길 삼성 에어컨 A 모델
그럼 이 A 모델은 공장에 한 대 있습니까? 수만 대가 있습니까? 수만 대 이렇게 종류로 정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집에 왔어요. 그 수만 대 중에 하나가 에어컨 한 대가 집에 왔죠. 근데 그 한 대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임의 수위는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새 것 갖고 와. 진상. 새 거 갖고 와. 동시가 아니라 또는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하자가 있으니까 고쳐달라 하거나 또는 뭐 한다? 진상. 새 거 갖고 와. 새 거 가지고 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죠? 진상을 한 번만 부려야지. 동시가 아니고 또는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제 32번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되죠. 이 문제가 뭘 물어본 거죠? 문제가 뭘 물어본 거죠?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반대약정 유효죠. 그럼 임의규정 물어봤죠? 그럼 보나마나 비용 필요비익비지 뭐. 이게 대표적인 임의규정이죠. 필요비익비. 비용 상환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2번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시험 2번 나왔어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은 필요비라고 나오고. 아무튼 임의규정은 비용이죠. 필요비익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랬죠. 33번. 유익비는 임의규정. 유익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하는 거죠. 1번은 맞았네요. 종료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지난주에 나왔듯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임대인은 임차인 자신 선택. 누구 선택? 임대인 선택이에요. 임대인 자기 선택. 임대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현재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유익비는 누가 선택해요? 둘 중에? 임대인. 아까 1교시 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유익비도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소유자. 아까 점유자, 회복자 관계 오전에 했죠. 1교시 때.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203조. 여기도 누구? 소유자, 임대인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우리 시험에. 이제 지금 지난주도 나오고 오늘도 봤다면 지금 타시험에 우리가 보기에 지금 2번 확인한 겁니다. 3번 유익비는 반환하고 6개월 맞죠? 6개월. 비용은 6개월. 정답은 2번이고. 4번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죠. 임의규정이라 그러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5번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총로 임차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돈 안 주니까 안 나가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비용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보증금을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자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